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외국어 대학을 졸업해서 지금 SBS에 다니고 있는 김현우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 영상을 언제까지 많은 분들이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022년 8월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저는 지금 SBS 8시 뉴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외대 일본학대학에서 진로 선택과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특강 이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졸업한 이후에는 후배분들이나 은사님들 뵐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 이렇게라도 만나 뵐 수 있게 돼서 굉장히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특강이라는 이름처럼 제가 말씀드릴 게 그렇게 거창한 내용이 아니라 제가 학교에 어떻게 들어갔고 또 학교를 어떻게 다녔고 또 학교에서 취업 준비는 어떻게 했고 그래서 졸업을 해서 어떤 회사에 다니고 있고 지금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회에 좀 나와 보니까 어떤 걸 좀 하면 더 좋겠더라 이런 걸 대학 선배로서 회사에 먼저 나온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막막한 여러분들한테 어떤 정답을 드리진 못하더라도 작은 막막함을 풀어줄 실마리라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원래 매일 방송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뉴스 끝나고 이렇게 또 스마트폰 앞에서 이야기를 해보는 건 처음이라서 좀 긴장되기도 하는데요. 천천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98학번이고요. 1998년 3월에 당시 동양어대학 일본어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몰랐는데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일본학대학으로 바뀌어서 일본 언어 문화학부 또 융합 일본 지역학부 이렇게 바뀌어서 보다 좀 전문화되고 깊이 있는 내용을 배울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학교 가본 적이 상당히 오래됐는데 건물도 새로 짓고 시설도 굉장히 좋아졌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교육과정도 달라졌다고 하니까 제가 다니던 때보다 훨씬 좀 더 탄탄하고 학교가 좀 더 좋아진 것 같아서 뿌듯한 기분이 듭니다. 저도 이제 대학 진학을 앞두고 일본어과를 선택했던 이유를 좀 돌아보면 막연히 외국어를 좋아하고 동경했던 그런 게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꼭 일본어를 내가 배워야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마음보다는 어릴 때부터 외국어를 하는 게 좀 멋있어 보였고 그래서 좀 외국어를 잘하고 싶었고 그래서 어학을 기회가 된다면 꼭 좀 배우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대학을 갈 때 일본어과를 선택하는 한 이유가 됐고요. 그렇게 제가 열심히 공부하지 못해서 어학을 이렇게 잘하지 못합니다만 어쨌든 대학 진학을 앞둔 고3 시기에는 그런 생각이 저를 많이 학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도 일본어를 배운 적이 없어서 대학교 들어가서 3월까지 첫 수업에 들어갈 때까지 일본어 기본인 히라가나조차 쓸 줄 몰랐습니다. 그래도 워낙 외대가 교수님들도 훌륭하시고 또 교육과정도 잘 돼 있기 때문에 전혀 일본어를 배우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혹시 지금 대학 진학 앞두고 일본학대학을 갈지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98년에 학교에 들어가서 2006년 2월에 졸업을 했습니다. 중간에 군대 가고 휴학을 몇 번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졸업을 한 학기 앞두고 2005년 10월에 SBS에 기자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쭉 한 회사에 다니고 있고요. 지금 2022년이니까 한 17년 정도 회사를 다녔습니다. 네, 어느덧 저도 이제 나이가 40대 중반이 다 됐는데 참 돌아보면 20대 때는 시간이 20살까지는 참 안 갔었는데 20살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그때보다 한 2배의 속도로 빨리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젊음은 젊은이한테 주기 아깝다는 말을 예전에 젊을 때는 실감하지 못했었는데 요즘은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지금 주어진 아름다운 청춘의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이 회사에 들어와서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2005년에 SBS에 기자로 들어가서요. 사회부, 스포츠부, 경제부, 정치부 기자로 일을 했었고 2012년부터 10년 전부터 주말 아침 뉴스를 시작으로 해서 평일 아침 뉴스, 주말 8시 뉴스 그리고 지금 2017년부터 평일 저녁 8시 뉴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앵커라고 하면 아나운서를 흔히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자 일을 하면서 앵커 일도 같이 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은 잠시 기자 취재하고 리포트하는 대신 앵커 일을 맡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제가 언제까지 앵커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앵커 일을 그만둔다면 다시 본업으로 돌아가서 뭔가 부서에 가서 현장 취재도 하고 또 뭐 기사도 쓰고 뭐 리포트도 하고 다시 기자 일을 할 수 있고 또 다시 기회가 된다면 앵커를 할 수 있고 네, 그런 시스템입니다. 뭐 앵커의 하루는 뭐 사실 뭐 출퇴근하는 직장인들하고 크게 다를 바 없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뭐 9시 출근하고 6시 퇴근하는 뭐 다른 분들과 다르게 저녁 8시 제가 이제 뉴스를 한 8시에 어떤 모든 삶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출근해서 뭐 신문도 보고요. 뭐 뉴스도 많이 보고 또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오늘 하루 우리 저녁 뉴스에 어떤 내용을 좀 전달하면 좋을까? 시청자분들에게 어떤 내용을 전하면 또 삶에 도움이 될까? 그래서 어떤 뭐 쏟아지는 이슈를 SBS만의 어떤 맥락으로 좀 풀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 좋을까? 이런 걸 뭐 회의를 통해서 또 뭐 공부를 하면서 많이 준비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8시 앞두고 뭐 바쁘게 매일매일 이제 생방송이다 보니까 8시 앞두고 그때부터 이제 이제 들어오는 기사들에 맞춰서 앵커 멘트를 쓰게 됩니다. 뭐 앵커 멘트를 누가 대신 써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는데 물론 이제 기자가 처음 이제 기사를 쓸 때 앵커 멘트를 어느 정도 써옵니다만 이제 여러 기사가 있다 보니까 그 기사를 이제 좀 맥락에 맞춰서 또 위치에 맞춰서 좀 더 보완할 것도 있고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주면 시청자분들이 듣기 편한 게 있고 또 좀 더 친절한 내용을 더해줄 수도 있고 반대로 좀 너무 이제 무겁다 그러면 좀 덜어낼 것도 있고 이렇게 보완하고 손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하는 일 중에 앵커 일 중에 저는 한 90% 이상이 앵커 멘트를 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정해져 있는 8시 전까지 어쨌든 매일매일 앵커 멘트를 써야 하기 때문에 쪽지 시험을 월화수목금 매일 보는 기분이고요. 또 제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곧바로 SBS의 목소리, 또 SBS의 메시지 이런 걸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마치 정말 하루하루 얇은 칼날 위에 서서 일하는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때문에 사실 퇴근하고 밤에 집에 가도 워낙 이제 각성 상태가 돼 있다 보면 새벽까지 잠이 잘 안 오는 경우도 있고요. 가끔은 악몽을 꾸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뭐 방송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갑자기 뭐 입이 잘 떨어지지 않는다거나 이런 악몽을 꾸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뭐 이 영상 보시는 분들 가운데 뭐 언론계가 아닌 다른 것을 뭐 희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제가 하는 일은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혹시나 더 관심 있거나 궁금한 게 있는 분들은 제 이메일로 질문을 주시면 제가 아는 선 내에서 여러분께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회에 나가기 전에 학교에서 어떻게 또 지내고 준비를 했는지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렇게 돌아보면 대학 시절에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뭐 시험 때만 좀 벼락치기를 하는 스타일이었고 사실 1, 2학년 때는 도서관을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뭐 잔디밭에서 친구들하고 시간을 굉장히 많이 보내고 학교 앞에서 많이 어울려 다니면서 도서관보다는 그렇게 많이 1, 2학년 때는 그게 좀 대학생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공부보다는 밖에서 더 노는 걸 좋아했던 학생이었는데 지금은 뭐 세상이 많이 달라져서 뭐 요즘 1학년들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뭐 취업 준비하는 게 또 하나의 트렌드가 됐다고 해서 제가 지금 하는 말은 너무 예전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다 제가 이제 2학년을 마치고 군대 이제 현역으로 입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다녀온 뒤에 저는 그때부터는 그래도 이제 도서관에 다니면서 어떤 취업이라는 현실적인 목표에 맞춰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군대 다녀오기 전과 다녀온 뒤에 성적이 확 다른, 그러니까 군대 갔다 와서 정신 차린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계절학기도 듣고 그러면서 학점 관리도 열심히 하고요. 뭐 전공 수업, 교양 수업 그리고 좀 이제 학점을 잘 받을 수 있는 곳들을 이제 전략적으로 좀 선택을 해서 좀 수업을 들었고 그 전까지는 뭐 이렇게 수업을 뭐 열심히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 뒤로 이제 출석도 신경 쓰면서 열심히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다면은 제가 지금 이제 언론사를 다니지만 전 전에 무슨 뭐 외대 학부사라든지 뭐 방송, 뭐 학교 방송 이런 경험이 전혀 없고 또 뭐 동아리나 뭐 대외 활동, 다른 학교와 같이 하는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다시 20살 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런 경험도 좀 많이 쌓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를 다녀와서 한 3학년 2학기부터는 이제 제 진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다가 그때부터 제가 기자가 돼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본격적인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뭐 언론계 지금 준비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상당히 막막합니다.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될지 잘 감도 잘 안 오고 해서 저도 처음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어느 회사에나 필요한 기본적인 어떤 어학 점수, 자격증들을 좀 따놓자.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뭐 토익이나 뭐 한자 자격증 그리고 일본어 능력 시험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원하는 점수를 일단 따를 때까지 공부를 하자. 이렇게 해서요. 한 학기 동안 휴학을 하고 4학년을 앞두고 한 학기 동안 휴학을 해서 열심히 6개월 동안 그 점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점수의 유효 기간이 끝나는, 그러니까 뭐 대부분 2년 안에 그 유효 기간이 끝나는데 그 안에 어떻게든 승부를 보자. 언론계 시험을 계속 쳐서 뭐 도전을 해보고 만약에 안 된다면 그때 뭐 상식이나 논술 같은 걸 제가 같이 준비를 할 테니까 그걸로 제가 시험을 칠 수 있는 다른 곳을 가보자. 이렇게 좀 전략적인 그 당시에 20대 중반에 생각을 했었는데 운 좋게도 한 학기를 남두고 졸업을 한 학기를 앞두고 저를 받아주는 회사가 있어서 이렇게 해서 계속 SBS를 다니게 됐습니다. 네, 뭐 제가 어떻게 이제 대학 다닐 때 준비를 했고 공부를 했다는 말씀 드렸는데 사실 그것도 2005년, 그러니까 뭐 17년, 18년 전의 일이라서 지금 준비하시는 분과들과는 맞지 않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제가 준비했던 때보다 지금은 훨씬 더 취업문이 좁아졌고 뭐 요즘 막 들어오는 이제 신입 후배들 또 아니면 준비하는 학생들 보면 제가 다닐 때보다 더 열심히 준비하는 것 같고 반대로 더 해야 할 것도 많고 더 힘들지 않나 또 생각이 듭니다. 특히 최근엔 코로나 때문에 대학 1, 2학년 생활을 제대로 못 보낸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더 캠퍼스의 낭만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래서 저도 참 20대 초반만 해도 내가 뭘 해야 하나, 뭘 먹고 살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고 아마 지금도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저는 어릴 때부터 정말 꿈이 없었던 학생입니다. 대학 들어와서도 군대 가기 전에도 저는 제가 뭘 해야 할까라는 꿈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다녀와서 이제 정말 내가 나가야 되는 사회에 나가야 하는데 내가 가장 뭘 잘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기자가 되겠다 이런 뭐 투철한 건 사명감이 있다든지 난 반드시 기자가 돼서 세상을 바꾸겠다 이런 생각이 있다기보다는 내가 어떤 걸 가장 잘할 수 있을까 고민 끝에 이제 기자라는 직업을 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 그에 따라서 그에 맞춰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어릴 때 무슨 이제 학교 다닐 때 희망 직업, 희망사항 이런 거 쓰잖아요. 저는 그런 걸 쓰는 게 가장 싫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쓰는 게 뭐 어릴 때는 뭐 어릴 때니까 뭐 과학자도 썼다가 변호사도 썼다가 뭐 의사도 썼다가 뭐 할 수 없을 걸 알면서도 왜냐면 딱히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꿈이 없어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몰랐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들을 썼었는데 반대로 그런 걸 너무 이제 꿈을 강요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릴 때부터 자신이 하고 싶은 게 있고 그래서 그 꿈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건 정말 부러운 인생이고 멋진 인생입니다만 반대로 꿈을 갖는다는 게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꿈이 없다고 해서 그게 실패한 인생도 아니고 뭐 꿈이 없다고 해서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 지금 내가 뭘 해야겠다 이런 게 아직 없는 분들은 너무 조급해하거나 뭐 옆을 보면서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가장 내가 뭐를 잘할 수 있을까 이것부터 생각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내가 가장 뭘 잘할 수 있냐 생각을 하면서 반대로 내가 가장 자신 없고 내가 가장 하기 불편한 것들을 하나씩 지워갔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뭐 일본어가긴 합니다만 그렇게 뭐 일본어 능력이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뭐 이 전공을 살려서 계속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전공 분야에서 일을 하긴 어렵다. 그래서 제외를 했고요. 또 제가 한참 취업 준비를 할 때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친구들이 많았었는데 또 그건 또 굉장히 오래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끈기 있게 해야 돼서 그런 고시 공부 같은 건 또 난 어렵다. 그래서 과감히 포기를 했고 또 일반 대기업에 들어가는 건 또 좀 싫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 내가 뭘 잘할 수 있냐를 자꾸 찾는 끝에 결정한 게 나는 좀 그래도 남들 앞에서 발표를 하거나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있었고 조금 글쓰기 이런 것들도 뭐 좀 해봤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이제 제가 사실 가까운 친척 중에 기자를 하는 분이 있는데 어릴 때부터 아마 그 기자 하는 걸 옆에서 보다 보니까 막연히 또 기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니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하면서 그래 그럼 나 한번 기자를 해보자 라고 결정을 내렸고요. 그때만 해도 내가 언론고시를 과연 통과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사람들 그렇게 많이 응시하고 경쟁률이 높다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막연했었는데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2년 안에 내가 한번 준비를 해보고
안 되면 다른 데 가보자라는 생각으로 부딪혔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자기가 평생 할 일이니까, 제가 사회에 나와서 보니까 직업 선택을 잘못해서 굉장히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직업 선택의 자유를 누리는 건 중요하지만 직업이 본인을 힘들게 하거나 괴롭게 하면 그만큼 불행한 인생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이제 그림 같은 걸 못 그리는데 뭐 그렇게 되지는 어렵겠습니다만, 제가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무슨 뭐 디자인 회사, 미술 회사 이런 데 들어갔다면 전 정말 하루하루 출근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꿈이 있다면, 조금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좀 돌아가도 좋으니까요. 뚜벅뚜벅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언론계 희망하는 분들한테 제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처음부터 난 어디 어디 가고 싶다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뭐 물론 능력에 대해서 가면 좋습니다만, 요즘은 많은 회사들이 이제 경력직을 이제 선호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작은 곳에서부터, 아니면 뭐 서울이 아닌 곳에서부터 시작을 하더라도 언젠가 차근차근 밟아서 거기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면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으니까, 뭐 처음부터 꼭 내가 원하는 회사가 아니더라도 한 단계씩 밟아 올라가는 건 역시 뭐 요즘 흐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장 언론사만 해도 요즘은 뭐 디지털을 강조하는 시대로 바뀌면서, 과거에 이제 기사를 썼던 방식, 어떤 뉴스의 문법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제는 평생 일자리가 아니라 평생 일거리의 시대가 될 거다. 그래서 이제 평생 직장의 개념이 차츰 희미해질 거다, 이런 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의 어떤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고, 여러분도 좀 더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여러분께 기회가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이거를 먼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 당신입니다. 네. 그래서 뭐 취업을 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하느냐, 사실 그 질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뭐 많은 여러분들 뭐 조언을 들을 거고, 무슨 취업 후기, 뭐 자기계발서, 뭐 제가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뭐 각자 가진 역량이 다르고 또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뭐 이미 뭐 취업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물론 내가 참고할 수 있습니다만, 그게 100% 내가 따라갈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정말 참고만 하시고, 다만 오답은 분명히 있습니다. 생각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어쨌든 뭐라도 해야 뭐라도 할 수 있으니까, 정말 신중하게 선택은 하되, 일단 결정하면 과감하게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내가 그래서 몇 살에 뭘 하겠다고 정하면, 시간의 역순에 따라서 내가 예를 들어 27살에 취직을 하겠다, 아니면 28살에 내가 사업을 시작하겠다, 뭐 30살에 무슨 공부를 해서 뭘 학위를 따겠다라고 하면, 그 역순에 맞춰서 그럼 내가 25살까지 뭘 하고, 23살까지 뭘 하고, 이런 것들을 좀 큰 시간표를 짜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뭐 메이저리그 최고 선수가 된 일본의 오타니라는 선수는 어릴 때부터 자신의 평생 인생 야구 계획표를 짰다고 하잖아요. 몇 살에 다승왕을 하고 몇 살에 메이저리그 가고 이런 걸 했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자기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그런 긴 계획표를 세우고 자신에게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즘 뭐 주식이라든지 코인 이런 데 투자 전문 분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국 스스로한테, 자신에게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치주, 성장주, 또 우량주로 본인을 만들어야 됩니다. 뭐 투자하는 방식은 다양하죠. 그 자신이 꿈을 향해서 뭐 책을 볼 수도 있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볼 수 있고, 인생 경험을 쌓을 수도 있고, 뭐 여행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어디 가서 일을 해볼 수도 있고, 그건 정말 다양합니다.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어쨌든 자기가 자기 몸값을 올려야 나중에 정말 내가 사회에 딱 나갈 때 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뭐 작은 이 종잣돈을 여기다 나한테 넣었지만, 이게 나중에 몇 배로 불어날지는 모르는 일이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2022년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2030년, 2025년에는 어떤 일로 나한테 다가올지는 정말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사실 처음에 기자가 되려고 했을 때는 그냥 막연히 신문 기자가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이제 운 좋게 시험을 신문사 한 곳, 방송사 한 곳을 최종 면접까지 갔는데, 전 당연히 신문사를 가야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당시 대학 교수였던 분한테 어디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은 이제 신문사에 계셨던 분인데도 저한테 방송사를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방송사를 이제 취업을 하게 됐고, 그 뒤에도 저는 앵커를 할 줄은 몰랐었는데, 지금 제가 앵커의 길을
어느 순간 걷게 됐습니다. 물론 제가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제가 좋아하는 곳에 가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떻게 좀 방송을 많이 하게 된 기회를 얻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안에서 한번 사내 앵커 오디션 한번 봐봐라 이런 제의를 받아서 2012년에 처음 시작했던 일이 지금 제 8시 뉴스를 진행하는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에 김현우는 2022년에 지금 이 모습을 조금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니까요. 여러분 역시 나중에 뭐가 될지는 여러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작은 종잣돈이라도 계속 여러분한테 지금 투자를 해서 나중에 훨씬 성장해 있는, 훨씬 더 높은 몸값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을 꼭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면 좀 이제 뭐 취업을 하거나 뭘 하거나 아니면 뭐 사업을 하거나 이럴 때 면접관의 입장 아니면 소비자의 입장 그리고 상대 파트너의 입장을 좀 먼저 생각했으면 좋습니다. 왜냐면 저희 이제 뉴스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기자들이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어떤 내용을 막 쓰고 거기에 뭐 어려운 표현 당연히 시청자들은 알 거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뭐 아무리 중요한 내용이라고 해도 그 전달 방식이 불친절하고 이야기가 어렵다면 시청자들한테 그렇게 의미가 있는 정보를 시청자들은 받아들이지가 않습니다. 시청자의 어떤 눈높이에 맞는 시청자에게 필요로 하는 정보인 것처럼 인 것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께 보여드려야 그 기사의 가치가 더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지금 이제 취업 준비를 하면서 뭐 이제 또래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뭘 하고 또 누구는 뭘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들 사이에서는 여러분들 사이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막상 여러분들을 뽑는 회사 면접관들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대부분 면접관들은 아직 여러분 아버지 뻘인데요. 여러분 아버지와 한번 대화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 또래들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면접관들은 모를 수 있고 반대로 면접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원하는 사람,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 그거에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뭐 물어보실 텐데 그건 답이 쉽습니다.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을 뽑는 거니까 여러분들 늘 상대편 입장에서 좀 생각하는 거 기본으로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기보다는 거울 너머에 있는 거울 뒤에 있는 상대방의 모습을 보는 것도 중요하다. 이 점 꼭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흔히 문과 나오면 예전에 먹고 살기 힘들단 말을 많이 했었고 저 때도 그랬고 뭐 지금도 상황이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전공에 구애받지 않고 여러 방면에 나아갈 수 있다는 점 이건 저는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대학 전공은 글쎄요 취업의 하나의 수단일 수는 있지만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내가 어학 하나만 이렇게 하기보다는 어학에서 뭐 파생된 아니면 예를 들면 일본어과였다면 일본 정치, 일본 경제, 일본 역사, 뭐 일본 문화 이런 같이 공부하는 게 저만 해도 사실 언론사 들어와서 혹시 뭐 한일 관계에 관련된 일을 취재를 하거나 아니면 일본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을 제가 뭐 방송하고 기사를 쓸 때 대학에서 배웠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뭐 경영학 기초, 뭐 경제학 기초, 행정학 입문, 그러니까 타 학과의 기초 전공 과목들을 들어보는 것도 분명히 여러분이 나중에 어떤 뭐 취업의 관문을 넘어설 때 아니면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쓸데없는 지식은 없으니까요. 전공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앞으로 수강 신청할 때 넓은 세상을 좀 여행하고 경험해 본다는 느낌으로 다양한 것들을 좀 접해보면 좋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일본학대학이 이런 좀 개편 과정 교육 과정을 개편해서 융합 지식을 가르치는데 힘쏟는 건 굉장히 좀 훌륭한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앵커를 처음 만든 후배들이나 방송 처음 맡은 후배들이 저한테 와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어떻게 하면 뭐 방송을 잘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전 그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방송을 한번 하고 나면 너한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조언을 할 거다. 뭐 목소리를 좀 높여라. 머리를 뭐 이렇게 해봐라. 옷을 이렇게 입어봐라. 뭐 말 어미를 이렇게 해봐라. 굉장히 많은 조언을 할 테고 한 100명이 너에게 조언을 할 텐데 그 중에 너가 귀담아 들을 것 한 두세 가지밖에 없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뭐 목소리를 높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낮게 얘기해 보라고 하면 뭐 듣는 사람 따라 다른 거니까 그런 사람을 다 맞추다 보면 결국 자기 자신이 가장 잘하는 걸 잃게 되니까 조언에 귀 기울이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걸 해봐라. 그래야 시청자들도 편하다. 이렇게 저는 후배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말하는 사람이 편해야 듣는 사람도 편한 거니까 뭐 가장 나다운 게 저는 가장 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뭐 맥락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뭐 지금 여러분께서 어떤 꿈을 꾸고 있는데
뭐 교수님을 포함해서 뭐 주변 뭐 친구들 또 옆에 있는 가족 뭐 아는 사람들이 많은 조언을 할 거잖아요. 근데 뭐 그것들이 물론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조언이지만 뭐 그건 하나의 참고사항일 뿐이고 결국 결정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배를 타고 먼 곳을 가는 항해술의 가장 기본은 자신의 위치, 내 배의 위치를 파악하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멀리 가려고 생각하다 보면 뭐 가다가 비가 오지 않을까, 뭐 이 길을 가면 맞을까, 혹시 바다에 뭐 해류가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만 하다 보면 자칫 망망대해서 길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지금 나의 배는 어디에 있지? 지금 내 배의 상태는 어떻지? 내 위치를 가장 잘 알고 내 선박을 가장 잘 파악하는 게 항해술의 기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여러분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 당신이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의 선택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조하지만 가장 여러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잘하는 겁니다. 네. 뭐 지금까지 긴 시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자칫 뭐 노력하면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너무 꼰대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하는 걱정도 듭니다. 저도 사회에 나와 보니까 그래도 아직 각계에 많은 선배분들이 계셔서 이런 좀 든든하고 또 의지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사회에 나올 후배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선배가 되도록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됐고요. 여러분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잘 준비하셔서 원하는 바 모두 이룰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김현우였습니다.